자, 우리 알리오를 통해서 우리 채용 상황을 한 번씩 점검을 좀 하죠. 자, 알리오에 한번 좀 들어가 보고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이제 채용 정보가 오늘 금주에 240건이나 올라와 있네요. 자, 240건 한번 클릭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가면 뭐 여러 가지 쭉 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씩 뭐 다 볼 수 있지만 이 중에서 그 얼마 전에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죠. 공항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을 좀 뽑게 되죠. 아마 회사들마다 이 체험형 인턴을 뽑는데요. 예전에 이게 뭐 시용이다 아니면 수습이다 이래서 한 일정 기간 3개월 정도를 한번 이렇게 같이 일을 해보고 최종 발령을 좀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여기 이제 6개월인데 근무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정도 하는 거 보고서 이제 그 정식 직원을 채용을 할 적에 그 좀 가점을 주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로 접근을 좀 하게 되겠죠. 자, 상황을 가만히 좀 보시면 채용 분야는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이다 보니까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뭐 경영, 회계, 사무, 법률 이런 쪽도 있는가 하면 이제 보안 이슈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 소방, 교도 뭐 이렇게 국방, 운전, 뭐 이렇게 기계 설비, 전기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공항 자체를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응시 자격은 뭐 별도로 없다. 한마디로 없다 이거죠. 없고 뭐 결격 사유에 대한 것도 뭐 특이한 사항 아니면은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좀 보실만 하죠. 이제 전형 절차를 보시면 필기 전형이 일단 2배수를 뽑는다. 필기 전형에서 필기는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뽑고자 하는 인원수 대비 이제 2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NCS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표준화했었던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지필 검사가 보통 많은데 직업 기초 능력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학 능력은 적부라 그러죠. 예,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뭐 이런 내용으로 결정. 이거는 그냥 기단이다. 뭐 이런 것만 좀 보시면 좋겠고 또 우대 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제 가점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인 어학 성적이 토익 기준으로 해서 한 700점 이상, 700점 이상으로 좀 대체를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면접은 일단 필기 면접 전형이 끝나고 나면 2배수 뽑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면접 전형이 다시 이제 1배수 정도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인성 검사, 자기소개서, 역량평가 면접, 그리고 우대사항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좀 하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제 공고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체험 인턴 지원서 작성 항목이 나와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채용 공고문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채용 기호를 가만히 보시면 사무와 기술로 나눴죠. 그래서 사무는 54명, 그리고 일반은 20명. 그래서 합의 장애까지 치면 이제 80명이 좀 되겠고요. 공개 경쟁이면서 블라인드 채용이죠. 자, 그리고 계약 조건, 이제 근무 지역은 이제 인천국제공항이죠. 국제공항. 그리고 계약 조건은 이제 기간을 정하여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되고요. 계약 기간 만료 후 고용이 관계가 소멸되니까 계약 기간은 6월부터면 그렇죠.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이 될 거고 한 그 월급은 한 200 정도. 8시간 나머지는 뭐 비슷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보면 이게 나중에 그 정식 채용을 할 적에 상위 30%는 뽑아서 그럼 80명 중에 30%는 38에 24, 24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24명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점수 가점이 조금 있습니다. 가점이 좀 있고 최우수 인턴 최상위 5%죠. 5%면 아까 8, 5, 40에 4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4명 정도는 최우수 인턴이 좀 돼서 유효기간 인턴 종료 3년 내 1회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수 인턴 서류 전형을 면제하게 되고 우수 인턴의 경우는 서류 전형 면제, 필기 전형 가점. 그래서 3%, 1%. 뭐 100점 만점이라면 1%면은 뭐 그죠? 1점이 되고 3%면 3점이 되니까 그 약간 그 병목 구간 그 구간에 해당되는 좀 경쟁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점수가 되겠죠. 체험형 인턴 수료증 끝나고 나면 이거 받으면 나중에 좀 유사 기관에 지원할 때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응시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아무나 다 됩니다. 진짜 아무나 다 돼요. 제한 요건은 없고 요즘은 정부 정책이 이런 채용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기한다는 이슈 하에 이렇게 특별히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없고요. 이제 결격 사유만 좀
해당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대사항은 이제 보훈하고 사회 형평 차원에서 우대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 참조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채용 절차는 보시죠. 3단계를 좀 진행을 하는데 실질적인 거는 2단계까지 하는 거죠. 1단계는 그러니까 필기 전형이죠. 필기 전형. 그래서 NCS 기초 능력 평가 온라인으로 요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학 능력 이거는 이제 우리 공인 시험 성적으로 대체를 해주고 그래서 보면 NCS 시험 기초 능력 평가는 이게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고 어학 능력은 그냥 적부잖아요. 적합 부적합 그래서 어학 능력은 그냥 점수가 요구하는 커트라인만 넘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 그래서 몇 배수 뽑는 거라 그랬어요. 2배수니까는 필기 전형에서는 이렇게 온라인 점수하고 언어 점수, 어학 점수하고 가점 이거 판단해서 예, 우리 160명이죠. 160명으로 커트라인 자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2배수 온 거 가지고 이제 종합 면접을 봐요. 이럴 때는 인성 면접하고 역량 평가 면접을 100점 만점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자소서도 여기서 한번 보거든요. 자소서는 이제 적부라 이거는 뭐 잘 썼다 못 썼다 느낌이 아니라 좀 성의 있게 써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좀 성의 없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탈락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인성 검사 요거는 이제 필수 사항이에요. 온라인으로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점이 이렇게 있어서 이건 1배수는 이제 뽑겠죠. 결국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80명 뽑겠다는 소리죠. 다만 이게 이제 오는 과정에서 1차 필기시험 전형 합격하고 2차 올 적에 이제 2배수라고 뽑았지만 실제 2배수 다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시를 치면 한 1.5배수 정도에서 한 1.7배수 정도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합격이 되더라도 또 실제 또 근무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합격자 제도들을 운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거 좀 챙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학 점수 평가 기준의 적부 평가는 뭐 다음과 같이 한다. 이런 거는 각각 나온 거 여러분 참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자소서에 대한 것들이 부적이 되는 경우가 어느 때냐면 이렇게 기재 항목을 안 써버리거나 내용을 부적절하게 써. 뭐 애국가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애국가. 그래서 이런 실제 봤습니다. 애국가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소개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완전히 이제 표절해서 회사 이름이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회사 이름을 이제 스크린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 다른 회사 이름이 막 써지고 막 이래요. 그런 것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동점 처리인 경우는 여러분 어학 점수 높으면 훨씬 도움이 좀 되죠. 이런 거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형 일자도 보시면 여러분 이제 공고가 4일 날 나갔고 11일부터 18일까지 한 8일 정도 그죠? 8일 정도 지원 접수 받고 이러면서 이제 바로 끝나자마자 응시 안내하고 추가 정보 입력해달라고 요청드리고 그리고 필기 시험 사전 테스트 요거 시험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을 좀 보겠죠. 그 사전 테스트 해보고 이제 그 전형을 이제 날 잡아서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납니다. 그리고 발표가 나면 자소서 작성 들어가고요. 그러면 한 5일 정도 시간을 주고 작성하도록 하잖아요. 이러고 나서 인성검사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 자, 요 인성검사 요거는 뭐 합격 불합격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그 특성에 대한 것이 나와서 면접 볼 때 참조하는 이런 차원의 내용이면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에 증빙 자료 넣고 결격 사유 이런 거 조회해서 신검 받고요. 이렇게 OT하고 이제 합격자 발표해서 전체적으로 끝납니다. 자, 이런 거 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럴 때 본인 관련된 정보들 넣잖아요. 이런 건 이제 확인용으로만 하고요. 면접 보거나 이럴 적에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를 같이 오픈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셔서 준비만 좀 확실하게 하시면 뭐 들어오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제출 서류 같은 것들 좀 참조하셔서 뭐 이런 거 넣는다는 거. 이의 신청 제도 이런 것이 요즘 워낙 그 공공기관에서는 큰 화두라서 이제 그 담당자 입장에서 이의 신청이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게 없게끔 하셔야 되나서 이게 다 규정대로 딱딱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니까 여러분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고수의 면접관들이 와서 같이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부 면접관, 외부 면접관 같이 좀 들어와서 진행을 하니까 이럴 적에 이제 피면접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생년월일, 가족관계, 출신 지역, 학력 이런 거는 절대 못 쓰게 하고 발언도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바로 이메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학교 같은 거 ACKR로 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나오면 이건 그냥 그 사람이 워낙 뛰어나더라도 이게 나중에 그 형평성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거 좀 다 탈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뭐 이제 자소서 쓸 적에 불성실하게 쓴다는 것들 이런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3% 정도는 있어요. 이게 3% 정도는 예, 이렇게 최소 분량을 200자 이상을 써야 되는데 안 쓴다든가 타회사 지원서 내용을 쓴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뭐 지원서의 필수 입력 항목을 공란으로 둔다든가 이런 것들은 예, 그 나중에 제출 한번 하고 나면 이거 고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거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합격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붙어놓고 못 오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이 예비 합격도 좀 앞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그 활용을 할 만하죠.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이 점검을 좀 하시면서 이번에 그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거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